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규 증인. 그 직무대행께서 그 방통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 있죠. 그 정치권이 아무리 눈앞에 위협이 되고 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는 미미하게 그지없는 존재들이다. 예.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공무원 특히 방통위의 직원들은 예.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위압에서도 방송 독립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예. 예. 자, 그 직전에 권익위 부위원장이셨는데 예. 권익위의 국장 직무대리가 업무상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위력이나 위압을 느껴서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인 장성윤 부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사퇴를 선언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퇴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은 일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수를 무혐의 종결한 표결의 행위를 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 질문이 여전히 나왔었는데요. 뭐 그때도 이게 이 건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은 네, 답변 답변하십시오.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당시에 모든 결정은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실무진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첩, 부정청탁 송구, 금지법에 종결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대통령의 있는데 그 세 가지 배우자는 안을 전부 다 포함되지 올렸습니다. 않습니까?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 당시 역시 권익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권익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역시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자, 그 권익위는 비공개를 제가 국민의 여기서 권익을 말씀드리는 것 대변하고 자체가 적절치가 부패를 않습니다.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기구인데 그 기구에 공직자로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라 하여 그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한 사건을 무혐의 종결 짓는다. 이게 과거에 법관을 지낸 사람의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 정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그 직원은 이러한 그 윗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양심과 윗선의 압력의 모순에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권익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본인은 내용에 그 대해서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당시 표결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조차 말씀드리는 것은 방통위의 직원들에 적절치가 대해서는 않죠. 정치권의 위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라 해놓고 직전에 권익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여사의 명품백 수수건에 대해서는 그 위원이라고 하는 그 압력을 가지고 부패 방지 30년 공무원 한 사람한테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그 그럼 부분은 장성윤 여전히 부위원장은 왜 향후에 사퇴 의사를 사실관계를 표명했습니까? 확인해서 밝혀질 일이지 현재 단계에서 단정지어서 답변하세요.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하에서 권익위에서 중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권익위는 2023년 2월부터 10월 동안에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거기에 의결 행위에 참여했죠. 이제 의결에는 뭐 당연히 모든 자,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요. 단적인 예로 연수구 문화재단,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 대한 권익위의 위반 사례 적발 사건을 보면 뭐 문서 위조 방지 표식 부재 또 근무 경험이 있는 응시자가 채용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척이나 회피 없이 근무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이 인사 담당 업무를 진행을 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하지 아니하여 인사채용을 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있는 권익위에서 이들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적발 고시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조능희 위원님 제가 답변 들어도 잠깐만요. 되겠습니까? 조능희 그 증인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박문진 이사의 응모를 하시면서 그 이진숙 증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피 신청의 사유가 뭡니까? 일단 이진수 그 후보 이제 위원장은 그 방송의 자유를 이렇게 뭐 침해한 저희 그 MBC에 있을 때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MBC의 공정방송과 독립성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그 제가 노조위원장 하면서 이준숙 위원장의 당시 임원의 그 트로이카 관련한 그 불법 행위를 밝혀달라는 소송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언론노조 MBC 본부장 그 노조위원장 이름으로 제가 원고가 돼서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 행위에 이준숙이 명백히 가담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그 사내 피해자들이 불법 사찰 예. 프로그램과 예. 관련된 사건을 고발한 예, 주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진숙 증인은 피고였고 예.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진숙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와 원고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법원 판결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해관계가 박문진 이사 선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MBC는 공영방송인데 이건 확고한 저희 조합원들의 신념이고 저희 구성원의 신념인데 또 민영화를 시도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저분이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뭐 우리 송yon 신청인은 당시 그 반대하는 청문회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준숙 그 후보 네, 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분은 네. 적당하지 않고 이거를 그러면 저희 기피한다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김태규 증인님, 예. 그 법관으로서 영장주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죠. 예. 그 법원의 내부 그 무슨 정화위원회인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예. 법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 영장도 없이 컴퓨터를 뒤졌다 해서 그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한 적 있죠. 비판했습니다. 네, 뭐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 옆에 계신 이진숙 증인은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불법 사찰 프로그램을 노조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식을 해서 그 직원들의 이러저러한 이메일이나 내부 정보를 들여다봤다 해서 법원에서 유죄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한테 질문 주신 거예요? 네. 몰랐습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최소한 한 201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방송, 언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공정성을 위한 투쟁인지, 노영 방송에 의한 방송 장악인지 뭐라도 좀 알고 위원이 돼야 되는 거지. 도대체 뭘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 쓰겠습니다.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인사채용 심의 의결했잖아요. 네? 예. 한 분은 그렇게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불법 사찰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사람이고, 도대체 이 정부의 국정 과제는 뭡니까? 이진숙 증인, 네. 박정희 역을 주장할 정도로 박정희를 존경하죠? 예, 존경합니다. 네, 유경수 피습 사망 사건이 언제였죠? 1975년 네, 50주년이 곧 내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유경수 여사가 특활비를 사용했다라는 그 가계부, 그 중앙일보 기사 보셨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활비를 한치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
나병 환자, 봉사자, 대학생 그런 사람들한테 썼어요. 본인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활비하고 비슷한 업무 추진비를 쓰는 사람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김우영 위원이 말하는 과정에서 이진숙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 정확히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 트로이커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실무자였고요. 그 법원 판결문에는 다만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증인이 공동 불법 행위자다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민사 재판에서 벌금형 받으셨죠? 예, 그래서 유죄 판결 아닙니다.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받았다. 이거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죄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몇 번 확인해서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 형사 재판에서 유죄 받은 사람은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증인이. 그리고 민사 재판에서는 벌금, 네, 배상책으로 벌금 받았어요. 네, 그럼 배상금 판결 받으셨죠? 예, 요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요건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